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강구조 공학 2학기 때 배우는 내용 중에 첫 번째 파트 플레이트 거더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오늘 플레이트 거더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까지는 어떤 플레이트 거더의 단면이 주어지면은 힘 강도가 얼마냐, 또 전당 강도가 얼마냐, 그런 강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미 단면의 형태와 치수가 정해져 있고 그럴 때의 힘 강도와 전당 강도는 각각 얼마인지, 또 우리가 전당 강도 계산할 때 수직 보강제를 우리가 설치하는데 수직 보강제가 기준을 만족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어떤 하중이 주어지면은 그것에 대해서 힘 모멘트를 계산하고 또 전단력을 계산해 가지고 그 힘 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할 수 있는 단면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단면을 결정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네, 설계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 강도와 전단 강도 계산하는 거를 다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은 설계 절차를 알아야 되겠죠? 설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한눈에 보이게 하려고 이게 지금 폭이 조금 이렇게 좁게 되어 있는데 아마 다 보이죠? 설계 플로우 차트입니다. 설계 절차란 얘기죠. 처음에 우리가 설계할 때 해야 될 거는 부재 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중 조건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강종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강종이 다양하게 있죠.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극한 모멘트 산정하고 극한 전단력을 산정하는 거죠. 이거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재력 산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부재력의 크기가 나왔으면 우리가 단면을 가정을 합니다. 근데 단면을 가정하는 게 초심자들은 한번 딱 가정해 가지고 적정한 단면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단면 과정을 좀 잘하고, 경험이 좀 적은 사람은 단면 과정을 잘 못하고 좀 그러죠. 기존에 이제 설계된 자료가 있으면은 그런 단면 이렇게 참조해서 단면 과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설계 힘 강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힘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Mu가 뭡니까? 극한 모멘트 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극한 모멘트에 대한 단면 강도, 이 비율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B가 뭐보다 작으면 1.0보다 작으면은 OK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OK로 내려가는 거예요. 즉 강도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계 힘 강도 산정하는 거 배웠잖아. 그 프로시저. 그런데 이 힘 강도가 너무 크면은, 예를 들어서 힘 강도가 뭐 100이고 위에 극한 모멘트 해봤더니 50이야. 그럼 얘는 1.0보다는 작은데 단면이 어떻다는 얘기야? 너무 여유가 있죠. 너무 크다는 얘기야. 너무 크면은 비경제적인 단면이 되잖아요. 1.0보다 작아서 안전하면서 또 뭘 만족해야 돼? 0.9보다는 커야 되겠다 이거. 이 B가 즉 강도가 너무 커서 비경제적인 설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0.9보다는 큰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0.9라는 건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서 나왔냐? 내가 엔지니어링 회사에 한 10몇 년 다녔었다 그랬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그 경험에 의해서 0.9면은 적당하겠다 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에서 나중에 가가지고 거기서 설계를 했어. 이게 뭐 0.9에서 1 사이에 이 B가 나오도록 설계를 했다. 그러면은 잘한 설계입니다. 이 클래스에서도 설계 단면이 0.9에서 1 사이에 들어가도록 mu over 5이 mn이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힘 모멘트에 대해서 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야? 전단력에 대해서 해야 되죠. 근데 이 전단력은 여러분들 기억나죠? 이 수직 보강제의 간격이 중요하다. 그렇죠? 빔이 이렇게 있으면은 수직 보강제 이 간격, 이 간격 A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수직 보강제 간격을 가정을 해야 돼요.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됐으니까 그 수직 보강제 그 하에서 설계 전단 강도를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겁니다. 파이비 VN을 산정할 수 있어요. 설계 전단 강도 가기 전에 우리가 요거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죠.
요상 외부가 자고라는 걸 막기 위해서 요상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분의 h가 1.5보다 작을 때는 요 기준을 만족하고 a분의 h가 1.5보다 클 때는 요 기준을 만족한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면 제한 검토가 이게 OK가 됐다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아니 노굿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서 수직보강제 간격을 다시 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OK가 되면은 설계 전단 강도를 산정하면 된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단면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의 VN이 VU보다는 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노굿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수직 보강제 간격을 다시 조정해야 되겠죠. 다시 올라가서 조정해야 되고, OK가 되면은 수직 보강제 설계하고 설계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프로시저입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결국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극한 모멘트 산정하는 거, 극한 전단형 산정하는 거 얘기했어요. 강정 선정도 뭐 그냥 하면 되잖아. 여러 가지 강정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선정하면 되고, 부재 배치나 하중 조건 뭐 이것도 그냥 하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이 단면 가정하는 걸 안 했어요. 이거 안 했다고. 나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이거 한다면 예제를 하나 이제 내줄 거거든요. 예제를 내가 풉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기준이 될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는 그게 하중이 더 커졌다 그러면 그보다 좀 큰 단면 잡으면 될 거고, 하중이 좀 작아졌다 그러면 좀 작은 단면 잡으면 될 거고, 하나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단면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설계 예제를 한번 풀면은. 근데 만약에 엔지니어링에서 가면은 설계 재료 많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설계 단면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이게 이 설계 자동화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재 배치하고 하중을 주면은 얘가 단면을 이렇게 탁탁탁 결정해. 소프트웨어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이론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계 신강도 산정은 이거 여러분들 했잖아. 그렇죠? 이거 알죠? 이거 숙제도 하고 했었어요. 이거 압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하나 더 들어간 게 뭐야? 단면 검토하는 게 하나 들어간 거야. 그렇죠? 신강도 산정했으니까 이거 해서 만약 노굿이 나오면 다시 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단면 과정, 단면을 더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수직 보강제 간격을 가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수직 보강제 간격이 주어졌죠. 이제 설계에서는 그게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면 제한 검토하는 거 이것도 했었어요. 설계 전단 강도 산정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했었어요. 그러면은 안 했던 게 단면 검토하는 거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전단 강도 구하고 그 다음에 극한 전단을 산정한 거 이거랑 비교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보강제 설계하는 거, 보강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단면이 주어지고 그게 적당한지 그 강도 검토하는 걸 했었어요. 근데 보강제 단면을 가정하면은 강도 검토할 수 있잖아. 설계 완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플로우 차트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해본 거, 안 해본 것만 한번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면은 단면 가정하는 거 이거 안 해봤어. 단면 검토하는 거 뭐 이거 안 해봤고, 그 다음에 수직 보강제 가정하는 거 이거 안 해봤죠. 그 다음에 단면 검토는 뭐 이거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만 결국은 이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단면 검토 이것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했었던 이렇게 흰 강도 산정하는 거는 화살표를 표시하는데, 그 다음에 뭐 전단 강도 산정하는 거 뭐 이거 했잖아요. 단면 제한하는 거 뭐 이거 검토하는 거 이런 거 다 했었어요. 극한 모멘트 산정하는 것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해봤고 다 한 거야. 그렇죠? 즉 강도 검토하는 이런 프로세스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설계라는 게 결국 이게 가정하는 거, 그 다음에 단면 검토하고, 만약 이게 만족 못하면 다시 단면을 가정하고 또 단면 검토하고, 만족 못하면 다시 단면을 가정해서 또 검토하고, 휨이 끝나면은 이제 전단 쪽 수직 보강제 해가지고 OK 나오면 밑으로 내려가지만 OK가 안 나온다 그러면 노굿해서 위로 다시 가정하고, 이렇게 루프를 도는 거예요. 여기서 루프 한 바퀴 돌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또 루프 돌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한 번에 단면을 적당히 가정하면 밑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단면 뭐 수정하고 수직보강 간격 수정해서 이렇게 루프가 돌게 된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활용해서 그냥 하는 거다. 단면 가정이랑 단면 검토 부분만 뭐 추가가 된 거다. 그겁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예제를 조금 이따가 한번 할 건데, 단면 흰강도 산정하는 거, 설계 전단 강도 산정하는 거, 이 파트가 아주 전체
설계 플로우에서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죠. 한 90% 정도가 뭐 이 파트입니다. 나머지 단면 과정이나 이 단면 컴퓨터 또 수직 번지 과정 컴퓨터 이거는 분량이 많지는 않죠. 몇 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두세 줄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실습 보고서 목차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번이 뭐야? 설계 조건. 설계 조건에 보면 재원, 하중 조건, 강종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2번 극한 모멘트, 극한 전단력 산정. 3번이 단면 과정. 단면 과정에서 단면 성능과 외부의 세장비 검토하는 게 들어가고, 4번이 힘 모멘트에 대한 설계. 힘 강도 감소 계수, 국부 자글 강도, 형비 틀림 자글 강도, 공칭 힘 강도, 설계 힘 강도 및 단면 검토. 힘 모멘트에 대한 설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단에 대한 설계, 개수 전단력 산정, 공칭 전단 강도 산정, 설계 전단 강도 단면, 수직 보강제, 소요 단면적 판폭 두께비, 단면 2차 모멘트 수직 번제 배치 설치, 지압 보강제, 단면 과정 판폭 두께비, 유효 단면 개선 강도 설계, 설계 단면.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이런 목차에 준해서 이 설계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금부터 설계 실습 1번 이 풀이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했지만 이 설계 실습에는 단면을 가정한 부분이랑 설계 모멘트랑 즉 강도와 하중, 부재력이랑 어느 게 그가 비교하는 거 그것만 추가가 된 거지, 나머지 힘 강도 구하는 거 그다음에 전단 강도 구하는 프로세스 그거는 똑같다.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힘 강도 구하고 전단 강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예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거는 앞에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설계 플로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런 플로우 위주의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설계 조건 보면은 재원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입니까? 요거 이렇게 횡작업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요게 예를 들어서 이 거더에 수직방향으로 보 같은 게 여기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는 횡작업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 지점을 나타내는 거고, 하중 조건은 이와 같고 강종 이와 같아요. 그럼 하중 조건이 있으면은 극한 하중, 그 다음에 극한 모멘트 산정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극한 전단력도 산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프로세스가 뭡니까? 단면을 가정하는 거죠. 우리가 설계를 해나가기 위해서 단면을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높이가 1865, 한 2m 좀 안 되네요. 두께가 프렌지 두께 60, 그 다음에 외부 10, 프렌지는 3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I 값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단면 개수 SS 계산할 수 있어요. 문제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상하 플랜지의 크기를 똑같은 걸로 했어.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다른데 상부 플랜지 폭이 좀 작고 하부 플랜지가 좀 넓고 그래요. 그런데 단순화하기 위해서 같게 했으니까 이 SX, 이 압축축이나 뭐 인장축이나 같겠죠? 단면 개수가 하나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고 HC, AW, RT 배운 것들이야. 관련된 단면 성능들을 우리가 쭉 구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외부의 세 장비를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있잖아. 그래서 플레이트 거던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게 있죠. 여기까지 해서 플레이트 거더로 이제 확인했어. 그럼 힘 모멘트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일단 힘 모멘트의 강도를 구하기 위해서 힘 강도 감소 계수라는 거 있었죠. 그렇죠? RPG. 이게 뭐에 관련된 거죠? 외부가 자굴하는 영향을 고려해서 힘 강도가 얼마나 감소하느냐. 그거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플랜지 극부작업 강도 계산하는 거 있죠? 이런 식에 의해서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플랜지는 항복위에서 파괴가 된대. 이 기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FCL이 315야. 횡비 틀림 자글 강도 이거 계산하는 거죠. 횡비 틀림 자글 강도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뭐 CB라는 걸 구해야 되잖아. 그죠? CB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MA, MB, MC, Mmaximum 이렇게 구하고, 그러면 이제 CB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쭉 보면은 FCR이 246이 나오네. 그래서 공칭 힘 강도 M에는 RPG에다가 FCR에다 SX 이렇게 곱하게 되죠. 그래서 곱한 값들 다 넣으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 힘 강도 및 단면 검토는 공칭 힘 강도에 0.9를 곱하면 설계 힘 강도가 나왔고, 아까 극한 모멘트, 개수 모멘트는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B를 한번 구해봐. B를 검토하도록 됐잖아. 그러면 5MN이 8315, MU가 805, 그게 0.97이야. 얘가 1보다는 작고 또 뭐보다 커? 0.9보다는 크니까 OK가 나왔습니다. OK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전단 강도 검토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OK가 안 나왔다. 요 값을 계산했더니 만약에 1.2가 나왔다. 그러면 뭐가 큰 거야? 극한 모멘트가 더 크잖아요. 이 힘 강도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단면을 크게 해야 될까? 작게 해야 될까? 이게 1보다 작으려면 5MN이 더 커져야 되겠죠. 커져야지 1.2였던 게 1보다 작아질 거 아니야? 5MN이 크게 만든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단면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다시 가정해야 돼. 만약에 이게 뭐 0.5가 나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단면이 5MN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럼 뭐 가정한 단면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면을 더 작게 가정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다시 작게 가정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쭉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전단에 대한 설계입니다. 처음에 전단에 대해서 일단은 수직보강제가 없다라고 보고 설계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야. 수직보강제가 없더라도 전단력이 많이 작으면 만족할 수 있으니까 수직보강제 없다라고 이제 보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 전단력을 이제 한번 산정을 해보면은 KV가 수직보강제 없을 경우에는 KV가 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해보면은 CV가 전단 개수죠. 이거 0.16이 나왔어. 16%로 쭉 많이 떨어졌죠. 공칭 전단 강도로 산정을 해보면은 VN이 0.6 FI AW CV 이렇게 되죠. 수직보강제가 없으니까 인장력 작용은 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쭉 넣어서 계산하면 569가 나왔어. 여기 0.9 곱하면 설계 전단 강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계산한 극한 전단력, 개수 전단력이 얼마야? 1074. 작지요. 강도가 부재력보다 작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수직보강제가 필요한 거예요. 수직보강제를 이렇게 배치하면은 전단 강도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수직보강제를 배치할 때는 아까 그 행방향 작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4분의 1 지점에 X 표시를 해가지고 행방향 지지점이 있었죠. 거기에다가는 수직보강제를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부 전단 강도. 처음에 수직보강제를 단부부터 이제 넣어가야 되잖아요. 수직보강제 간격을 1350으로 가정을 했어요.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해서 우리가 뭐 단면 제한 검토도 이렇게 이런 식이 있잖아. 이걸 해서 오케이 나오는지 확인했고 전단 개수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탄성 전단 작업을 발생하는 레인지로 들어가 가지고 계산해서 0.43이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VN에다 0.6 FI AW 0.43 곱하면은 전단 강도가 나와서 1519가 나왔어. 설계 전단 강도는 1367인데 그 부재 전단력은 1074니까 크니까 OK가 나왔죠. 그거는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단력까지 이 B가 0.9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힘 모멘트만 만족시키면 되고 전단력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오케이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단부에서 두 번째 패널의 전단 강도를 본 거야. 보강제 간격을 3075라고 가정을 했어. 같은 흐름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계산해서 CV가 0.21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패널이니까 인장력 작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조건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모두 만족시켰어. 그러면 인장력 작용이 발현이 돼서 그만큼이 더 붙죠. 계산해서 1942가 나왔고 설계 전단 강도는 이게 나왔어요. 그게 977보다 크니까 OK가 나와서 넘어갈 수 있어. 이제는 단부에서 4등분 위치 패널의 전단 강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됐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간격이 지금 7.5m. 이게 횡지지점이고 그 위치에 수직보강제. 이게 횡지지된 데는 반드시 수직보강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기준이지 기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7.5m 간격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요 사이에 하나 더 넣어야 되는지 그거 계산하는 거야. 아까 단부 가고 두 번째 패널 뭐 이렇게 갔었는데 그 다음에 4등분점에서 그 횡지점 간격으로 7.5m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봤더니 설계 전단 강도는 512가 나오고 극한 부재력, 극한 전단력은 547에서 노굿이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500 간격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게
7,500 간격으로는 일단 수직 보강제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하나 더 넣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 더 넣으면 중간에 딱 하나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75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쭉 한 거야. 계산해서 인장력 작용도 되고 이렇게 해봤더니 1558이 나왔어. 537보다 크니까 OK가 나왔죠. 전단에 대해서 설계를 마친 겁니다. 이제 수직 보강제죠. 수직 보강제 두 번째 패널의 소요 단면적 이제 따져보는 거야. 수직 보강제니까. 일단은 단일 보강제를 쓰는 걸로 생각했어. 단일 보강제를 쓴다는 거는 뭐냐면은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했으면 한쪽에만 이게 외부고요. 한쪽에만 보강제가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되죠. 수직 보강제는. 그러면은 DS가 2.4라고. 기준에 의해서 2.4고. 그래서 이 식에다 이렇게 쭉 이렇게 넣은 거죠. AST 이것도 계산해서 만족하는지 다 계산했고. 판폭 두께비도 이 기준에서 체크했고. 단매 2차 모멘트도 이렇게 검토를 했어요. 인장력 작용을 고려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검토가 들어간 거고 이후에 게 그다음에 I 값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한 겁니다. OK가 되는지 확인을 했고 일단 내가 여기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수직 보강제의 소요 단면적 계산하는 식이죠. 소요 단면적 계산하는 식이 963이 나왔어요. 963이 나왔는데 그 수직 보강제의 폭을 130이라고 이제 가정한 거야. 가정하면은 TS가 10이 되면은 이게 1300이죠. 1300이니까 963보다 크죠. 그러니까 소요 단면적이 963인데 요거를 만족하는 수직 보강제 단면을 이렇게 130이랑 10으로 놓은 겁니다. 이거 크니까 이거는 120이랑 10이랑 놓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놔도 돼요. 그렇게 해서 AST 해보면은 이거보단 크고 판폭 두께비가 130, 10이니까 이게 나왔잖아요. 그게 13이고 기준치가 얼마야? 이 기준에서 14니까 그것보다 작아서 오케이다. I 값도 이제 계산해 본 거죠. 기준치보다 충분히 큰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보강제 이제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350 들어가고 3075, 3070. 아까 계산할 때 요 간격이었죠. 그 다음에는 7,500을 했다가 안 돼서 하나 더 넣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횡 지지점에는 이렇게 수직 보강제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이건 물론 요거는 지압 보강제인데 수직 보강제 역할까지 같이 하죠. 그래서 설치가 단면을 그리면 이런 형태로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지압 보강제입니다. 지압 보강제도 단면을 똑같다고 아까 130에 10이라고 계산하는데 단지 지압 보강제는 양쪽으로 들어가죠. 지압 보강제는 이 기둥이기 때문에 이쪽 그 다음에 이쪽 항상 이렇게 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압축력에 대해서 얘가 회전 반경이 작아지지 않아요. 한쪽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수직 보강제는 한쪽만 넣어도 되는데 지압 보강제는 이 부분이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넣는다. 강도를 더 많이 발현시키기 위해서 그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판폭 두께비 이제 검토해서 오케이라는 거 확인하고 유효 단면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강도, 기둥의 람다 깎구에서 강도식에다 넣어서 이것보다 작은지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강도 계산 자체는 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플로우를 보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설계 단면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CL이라는 거는 센터 라인이라는 얘기예요. 좌우 대칭 센터 라인이죠. 센터 라인에서 한쪽만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단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섹션 B 하면은 이거는 지압 보강제 양쪽으로 붙은 거죠. 그다음 섹션 C 보면은 수직 보강제 전단에 대한 보강하는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